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중단 연속 문제 문항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를 차례대로 나열했기 때문에 뭐 그냥 이 n의 값에다가 1 집어넣고 그 다음에 2 집어넣고 그 다음에 쭉 5까지 집어넣어서 그 값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을 보시면 자, 우선 첫째 항 1을 집어넣게 되면 1 곱하기 3분의 1 여기서 계산을 끝까지 물론 하는 걸 요구하는 게 지금 문제긴 하지만 나중에는 이걸 굳이 계산을 안 해야만 문항을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답을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 3 곱하기 5분의 1, 그 다음 뭐 4 곱하기 6분의 1, 그 다음 5 곱하기 7분의 1, 이 정도로 표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됐고요. 자, 2번은 이제 우리가 이 x의 이 n의 값에다가 이제 1부터 5까지 들어갈 때 각각 이제 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홀수일 때랑 그리고 짝수일 때가 두 가지로 나뉘죠. 알다시피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을 유지하고 짝수일 때는 플러스 1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좀 여러분이 미리 염두에 두고 답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 1을 집어넣게 되면 2분의 홀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값은 1 빼기 1이 돼서 얼마? 0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0이라 써버릴게. 그리고 0이 되고 그 다음에는 2가 들었을 때는 짝수니까 플러스 1이 되면서 2분의 2가 되면서 얼마 되겠습니까? 1. 그 다음에는 홀수니까 0, 짝수니까 1, 홀수니까 0. 이렇게 해서 5개를 쭉 나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여러분 크게 뭐 여러분한테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하니까 이 정도 수준에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시죠. 2번은 등차술의 일반항에 AN과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각각 구하라. 그러니까 일반항과 한마디로 10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소린데, 자, 우선 우리가 첫째 항이 마이너스 5고 제 4항이 4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겠죠. 첫째 항은 A1이 마이너스 5란 소리고, 그리고 제 4항 A4가 얼마? 4란 소리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차를 알아야 돼. 공차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했습니까? 그렇죠. 등차할 때는 각각의 항들을 빼라. 뭐 해라? 빼라. 그래서 A 네 번째 항에서 A1을 빼게 되면 그거의 의미는 공차가 몇 개 차이 나는 바로 3개 차이가 나는 그놈에 대한 값으로 얻어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나서 A4에서 A1을 뺀 그 값은 9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차는 얼마 되고 3이 됐고, 그럼 이 3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일반항을 찾을 수 있어요. 일반항 찾는 방법은 AN은 여기 있는 1차 식이었는데 n에 대한 1차 식이었는데 그때 n에 대한 계수가 바로 3n 공차 자리가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 4를 넣었을 때 아니 이 처항이 주어졌으니까 첫째 항이 주어졌으니까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5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3에다가 몇을 그렇죠 마이너스 8을 더해줘야 그 값이 마이너스 5가 됐던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뭐 어디까지?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한마디로 S10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S10은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 공식도 다 충분히 알고 계시죠? 몇 분의 2분의 그 다음에 항개수 10 곱하기 여기에 들어갈 것은 첫째 항과 끝항이 들어갑니다. 첫째 항과 말항, 초항, 말항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어때 첫째 항은 우선 마이너스고요. 말항은 10을 집어넣은 30에서 8을 뺀 얼마? 22가 들어가시면 우리가 계산하면 여기가 5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5에다 22 더하니까 아니 17이야 17. 17에다 5 곱하면 얼마야? 바로 105가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2번도 보시죠. 2번은 제3항 A3이 5고요. 제10항인 A12 마이너스 9입니다. 어쨌든 또 두 개 항이 주어졌고 등차 수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빼라. A10에서 A3을 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놈의 공차의 차이는 몇 개? 7D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또 계산이 마이너스 14가 나오죠. 결과적으로 공차는 얼마 되겠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놈에 대한 일반항은 마이너스 2n이고 3을 넣었을 때 그 결과 5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가 3 넣으면 마이너스 6이야. 근데 5가 나오면 몇이 필요하겠어? 플러스 11이 필요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때 우리가 또 구하고 싶은 S10을 구하고 싶거든. S10은 분명히 2분의 10 곱하기 첫째 항 얼마입니까? 첫째 항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일반항에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몇이 나오냐? 9가 나오죠. 그리고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
10번째 항이 끝항인데 10번째 항은 마이너스 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9가 이 자리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결과값은 여기가 0 돼버려요.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10항까지 합은 0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3번 넘어가시죠. 자, 3번 문항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이번엔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일반항과 첫째 항부터 10항까지니까 뭐 S10을 구하라고 그런 내용인데, 자, 시작해보죠. 먼저 첫째 항이 1이니까 A1이 1이고 그 다음에 A4가 3루트 3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등비수열 때는 우리 어떻게 해라? 그렇죠. 나눠라고 했죠. 나눠라. 그래서 A1분의 A4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근데 A1분의 A4는 분명 이거의 의미는 공비가, 그렇죠. 공비가 3번 곱해진 거에 대한 차이를 의미한다. 그래서 아래 세제곱을 의미했고, 그놈은 분명 우리 1분의 3루트 3이기 때문에 3루트 3이 되겠죠. 근데 3루트 3은 분명히 루트 3의 세제곱이야. 결과적으로 그놈의 공비 R은 얼마 되겠다? 루트 3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항 2는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 이렇게 구했죠.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하고 공비에 n-1제곱이 들어갔지. 그러니까 루트 3에 n-1제곱이 우리가 우선 이 1번의 일반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S10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은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있었죠. 근데 바로 뭡니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그리고 초항 첫째 항은 얼마야? 그렇죠. 1이지 1. 1이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루트 3의 항의 개수가 들어갔죠. 항의 수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물론 추가적인 계산이 좀 더 들어가야죠. 어떤 계산 들어가면 좋을 것 같냐면 여기 있는 루트 3 마이너스 1 정도는 유리화까지 시켜주는 게 우리가 좀 여기서 깔끔해 보이거든. 루트 3 플러스 1을 분모 분자에 곱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죠? 그럼 이제 계산하게 되면 분모는, 자, 그럼 이거에서 추가적인 좀 더 계산하게 되면 분모는 당연히 합차니까 2가 되겠고, 분자는 루트 3의 지금 10제곱이잖아. 루트 3의 10제곱이 얼마야? 그치? 그 3의 5제곱이 돼서 결과적으로 3의 5제곱은 얼마? 243이야. 알고 있지? 243. 그러니까 243에서 1을 빼니까 242에 루트 3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약분 들어가서 바로 121에 루트 3 플러스 1. 뭐 이 정도 쓰면 되죠. 이 정도 해산, 계산을 해주시면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제2항이 마이너스 3이니까 A2는 얼마? 마이너스 3. 그리고 A5가 8분의 3이야. 어쨌든 나눠라. 뭐 해라? 나눠라. 그래서 A2분의 A5는 공비가 몇 개? 3개 차이 나고요. 그 다음에 요놈은 이거잖아. 8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이제 곱해진 거와 동일한 거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8분의 1이기 때문에 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세제곱을 써도 괜찮잖아. 맞지? 결과적으로 공비 R은 얼마 되겠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고, 딱 이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해서는 이제 첫째 항을 좀 구하긴 해야 돼요. 첫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A1은, 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제 2항이 마이너스 6이었다는 것은 어쨌든 첫째 항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됐다는 소리거든. 그럼 첫째 항이 얼마 돼야겠어? 그렇지, 6일 때 가능하겠죠. 무슨 말이 되니? 따라서 우리가 A에는 첫째 항 곱하기 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S10을 구해야 돼. S10은 우리가 또 일반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의해서 1 마이너스 공비,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공비 자리가 이런 0과, 아니요, 그렇죠, 분수 디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공비를 뒤쪽으로 보낸 모습으로 우리 써도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첫째 항 얼마 있습니까? 6이었죠. 6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에, 자, S10이니까 등비수열의 이쪽 자리에 10이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분모 분자 이걸 조금 정리 좀 하죠. 그러면 이게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2분의 3이 되거든. 2분의 3분의 6에 여기는 10제곱이니까 그러면 1 마이너스 2분의 1에 10제곱 이렇게 써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분모 분자, 분모에다 2씩, 분자에다 2씩 곱하면 이게 약분돼서 얘가 12가 되거든요. 3이 또 약분돼가지고 얘가 또 2가 되죠. 결과적으로 이놈은 4에다가 1 마이너스 2의 10제곱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4로 분배한 디자인을 좀 더 써도 괜찮겠지만 이 정도 써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자, 4번 넘어가시죠. 자, 4번은요. 이번 A와 B의 등차 중앙이 오래요. 등차 중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A 있고 O가 있고 B가 있는 이런 상태를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여기는 가운데 등차 중앙에 대해서 계산한 방법은 그렇죠. 여기 있는 놈의 2배. 한마디로 5 곱하기 2는 여기 있는 A와 B를 뭐한 더한 거와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의 식을 세울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등비 중앙, 이번에는 A와 3과 B는 이번에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그럴 때 또 우리가 가운데 있는 애를 뭐해서 제곱해서 9는 이제 양쪽에를 뭐한 거와 곱한 거와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래. 너무 쉽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이기 때문에 우리는 A 플러스 B가 지금 몇입니까? 10이에요. 그러니까 100 빼기 AB가 9니까 18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얼마 되겠다? 82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자, 이번엔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각각 등차술의 일반항 표현으로 써서 풀어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그걸 좀 활용할게. 지금 A3과 A5는 분명 이제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우리는 등차 중앙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죠. 등차 중앙. 분명히 A3과 A5 사이에 누가 있겠습니까? A4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는 A4의 2배, 즉 이 A4는 A3 더하기 A5와 같으므로 이 A3 더하기 A5 대신에 얘를 대체 가능하다. 그러면 이 A4는 20이 되고 A4는 얼마 됐다? 10이 되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A4를 알고 A8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또 등차 수열에서 뭐 항이 또 제시되면 빼는 거잖아. 그러면 A8 마이너스 A4는 4D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4D는 얼마? 26에서 20 빼니까 바로 얼마? 6이 되겠네. 6. 아니, 미안. 26에서 10 빼니까 16이 되겠네. 그럼 D는 얼마 되겠습니까? 4가 되겠네요.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A7을 구하랬거든. A7란 말은 뭐 A8에서 공차를 하나 빼주면 그 값이 A7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A8은 26이고요. 그래 공차는 4가니까 마이너스 4를 해주면 결과적으로 22가 바로 A7의 값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6번은 첫째 항이 15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에 있대요. 어쨌든 일반항으로 찾고 시작하죠. A는 마이너스 3n 그리고 첫째 항이 15가 되는 1 넣었을 때 플러스 18이 되면 우리가 이제 15로 만족시킬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근데 이게 n항까지 합이 0이 된대. 그러면 어쨌든 우리 또 SN으로 가봐야지. 그 SN은 자 2분의 항의 개수 n 곱하기 여기가 첫째 항이 15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랑 이제 n을 집어넣은 값이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3n 플러스 18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합했을 때 그 결과값이 얼마 나온다? 0이 나오길 바랐는데 근데 그 0이 나오게 하는 그 n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a2n의 값을 구하라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하면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여기를 정리하게 되면 양변 2를 곱하고 여기 있는 분자 자리를 정리하게 되면 이런 모습에 n 곱하기 마이너스 3n 플러스 얼마? 33인가요? 33? 오케이. 너가 이제 0이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양변을 이제 마이너스 3을 뭐 굳이 안 해도 되긴 하지만 마이너스 3을 이제 묶어서 뺄게요. 그럼 마이너스 3에 n 곱하기 n 마이너스 11에 는 0이 되고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이게 그냥 마이너스 3이 사라지겠죠? 결과적으로 이걸 만족하는 n의 값은 0과 n 얼마 나옵니까? 11이 나오는데 알다시피 우리가 기본적인 등차수 n은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이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n은 얼마입니까? 11이 되는 경우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할 a2n이란 말은 a22에 대한 값을 구하는 소리죠. n의 값에다 11을 집어넣으니까 a22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22를 집어넣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22 더하기 18에 대한 계산을 하라는 소리겠죠. 그럼 한마디로 마이너스 66에다가 18을 더하니까 그 결과는 얼마 되겠니? 그렇지. 마이너스 48이 나오겠다. 됐습니까? 네. 자, 다음 넘어가시죠.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지금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한번 우리가 이거는 등차 수열과 다르게 등비수열을 좀 일반항 스타일로 좀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어떤 모습이 되냐? 자, 분모 같은 경우에는 첫 초항을 우리는 우선 A1으로 잡을게. A1의 아래 4제곱 더하기 A1 아래 7제곱 더하기 A1 아래 10제곱 더하기 A1 아래 13제곱을 쓸 수 있겠죠. 우선 써봐. 그 다음에 분자는 A1 그대로 A1의 아래 세제곱 더하기 A1의 아래 몇 제곱? 그렇죠. 6제곱 더하기 A1의 아래 9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먼저 A1은 보다시피 분모 분자 다 동일하 있거든요. 그러니까 A1은 싹 이렇게 약분됐다 바로 생각해도 괜찮죠. 그럼 이제 공비들을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면 분모에서 여기는 R에 4제곱 묶어보고 있습니다. R에 4제곱 묶게 되면 이놈은 1 플러스 R 세제곱 더하기 R에 6제곱 더하기 R에 9제곱이 나올 겁니다. 근데 분자가 지금 그대로 1 플러스 R 세제곱 더하기 R에 6제곱 더하기 R에 9제곱과 동일하죠. 따라서 여기 분모 문제 약분되면서 R의 4제곱분의 1이 나오고 그 값이 얼마다? 8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무슨 말이 되니? 따라서 이걸 만족한 R은 얼마겠습니까? 그렇죠.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 오케이. 그래서 답은 그냥 3분의 1 자체가 수용적인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공차 6인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 써보죠. 이거 등차수열 A에는 우선 6n 플러스 그냥 뒤에 상수 자리는 Q로 잡아버리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A2와 A8의 등차 중앙이 AK다. 그러니까 이 AK가 A2 더하기 A8이 되겠단 말이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활용할 거야. A2 더하기 A8에 대한 또 등차 중앙을 활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너는 얼마? 그렇죠. 이 AO와 동일한 거죠. 맞니? 오케이. 그럼 따라서 이제 우리가 AK는 AO가 되는 거고 이제 K를 갖다 집어넣으면 6K 플러스 Q는 5를 집어넣은 30 플러스 Q와 동일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K는 얼마 되겠습니까? 5가 되는 거. Q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5가 되는 거 확인됐죠? K 값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A1과 AK의 등비 중앙이 A2래요. 그럼 또 이제 등비 중앙을 활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 제곱을 해야지 이번에는. A2의 제곱은 A1 곱하기 AK입니다. 근데 K가 보면 우리가 몇으로 5로 찾았기 때문에 AO가 되겠죠. 맞니? 따라서 A2의 제곱은 한마디로 12 플러스 Q의 제곱이 되고요. A1은 6 플러스 Q 그리고 A5는 30 플러스 Q가 되겠습니다. 이걸 좀 전개를 하셔야겠네. 전개하게 되면 자, 쫄지 말고 144 더하기 24Q 더하기 Q의 제곱 자, 우변은 180 더하기 36Q 더하기 Q제곱. Q제곱이 서로 사라지죠? 그리고 24Q로 갖다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12Q가 나오고요. 180을 또 이쪽으로 넘겨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6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Q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이 나온다. 맞니? 근데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것은 AK. 한마디로 A5에 대한 값을 구하라는 소리고 그 5의 값은 분명히 30 플러스 Q자리가 보면 마이너스 3입니다. 이거 계산해주면 바로 얼마? 27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네요. 됐나요? 네, 저 그러면 9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9번은요. 등비 수열로 AN을 잡았고 그때 이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정보들을 제공했고 이거 있는 요거의 값을 구하라 뭐 그런 내용인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요걸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거냐면 등비 수열은 특별히 지금 A1부터 A10까지 합이 지금 얼마? 10이라고 제공했고 그 다음에 A11부터 A20까지 합이 지금 48이라고 제공했고 그 다음에 A21부터 A30까지 합이 얼마라고 지금 이걸 물어봤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등비수열의 이런 합에 대한 성질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다고. 바로 이게 동일한 개수 한마디로 10개 여기가 10개 여기가 10개 이렇게 곱해진 등비수열 합끼리는요 서로 등비수열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여기 동일한 수가 곱해졌고 여기서 여기로 동일한 수가 곱해져야만 이런 규칙성을 띠고 있었다고.
뭐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개념 설명 때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여기다 몇을 곱하기 4를 했다면 여기도 동일하게 곱하기 4를 해주셔야만 이게 구성이 이루어지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이 물음표는 48 곱하기 4가 돼요. 그래서 계산 얼마입니까? 그렇죠. 192가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넘어가시죠. 자, 10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10번은 이제 하나씩 읽어주기엔 좀 말도 길고 해서 마지막 끝자락만 좀 잘 보죠.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각 레인의 폭을 1m로 잡아가지고 여기를 1m씩 늘려간대.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5개의 레인들 하나, 둘, 셋, 넷, 5개를 다 뭐해라, 더해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각각 이것들을 다 구해서 더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겠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좀 규칙을 찾아볼 건데 첫 번째 우선 규칙성에서 우리가 깊게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이쪽 여기 있는 요 이쪽 곡선이란 말이야. 근데 이 곡선은 알다시피 반원이에요. 반원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치면 하나의 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반지름 R로 둔 순간 이 원에 대한 이 둘레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2파이 R이잖아. 2파이 R이 지금 얼마 나왔다? 200이 나왔단 말과 동일하죠. 맞습니까? 자, 이거를 이용해서 뭐 아래 값을 구할 거나 뭐 거기까지 가진 않을 거야. 그냥 이 정도만 표기를 해줘봐. 그러면 이제 최초에 우선 첫 번째 가장 짧은 이 레인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선 직선 부분을 따로 계산했다 칩시다. 200 더하기 그리고 곡선 부분은 하나의 원의 둘레로서 얼마? 200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A2는 얼마가 되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직선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쪽 이 이쪽 둘레, 곡선 부분의 둘레가 바뀌죠. 여기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또 원이 될 건데 그때 반지름은 여기가 1이 늘어난 R 플러스 1이 우리가 최종적인 이 한 칸 늘어난 놈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그 놈에 대한 그 원의 둘레는 어떻게 되겠니? 그렇죠? 2 파이에 R 플러스 1 되는 거 맞습니까? 이해되지?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200 플러스 2파이 R 플러스 2파이가 된단 말이야. 근데 분명 2파이 R은 아까 말했듯이 얼마? 200으로 쓸 수 있었잖아. 한마디로 얘는 200 더하기 200 더하기 2파이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오케이?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A1과 A2의 차이는 우선 몇 파이? 추가적인 2파이가 늘어난 값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치? 어느 정도 감이 올려나 모르겠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추가 또 여기를 얼마? 1m를 또 추가로 늘려가지고 식을 세울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한마디로 여긴 2파이라는 놈 이미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1m를 늘렸을 때 최초에 1m를 늘렸을 때의 추가적인 둘레가 나온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A3를 구하더라도 A3는 분명히 여기는 200 직선 부분 나오고 곡선 부분에서 200 추가 나오되 여기서 2파이에다가 1m가 늘어난 또 추가적인 둘레인 2파이가 또 추가될 거라고.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한마디로 무슨 수열입니까? 등차 수열이고 등차 수열이고 그 다음에 공차가 몇이 되는 공차가 바로 2파이가 되는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놈에 대한 항이 5개짜리 합을 구하면 되는 거야. 한마디로 SO를 구하는 소리고 SO는 우리가 몇 분의 2분의 자 항의 수가 5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항 얼마입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A1이 되는 400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공차가 2파이로 늘어나면서 총 A5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A5는 봐봐. A2일 때 2파이, A3일 때는 4파이야. 한마디로 우리가 2파이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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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파이씩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그때 끝항은 얼마 되냐면 400 더하기 8파이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이 되지? 오케이.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자, 800 더하기 8파이를 갖다가 2로 나누면 그쵸? 400 더하기 4파이고 그걸 5로 분배하게 되면 2000 더하기 20파이가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등비수열의 이제 활용 문제인데 이걸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런 짓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6번 통과시킨다. 이런 식으로 n번 시행을 합니다. n번 시행. 그럴 때 우리가 그 시행에 대한 일반항을 a인으로 잡고요. 그 a인을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문항에 맞춰서 정의를 내려야 돼요. 정의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또 하기 위해서 이 조건을 봐야 되냐면 0.7의 6제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그럼 여러분이 0.7 보면 우리는 이 문제를 읽어보면 30%를 걸러낸다 라는 말이 나왔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제시된 정보는 0.7란 말이야. 0.7이라는 것은 30%의 이제 반대되긴 70%에 대한 개념을 말하겠죠. 그럼 70%는 어떤 의미냐면 걸러내지 못한 걸러내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A1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이 A1이라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1000g 이제 어쨌든 여러분이 마지막에 g으로 고쳐야 되니까 1000g을 생각할게요. 1000g 있는데 그놈의 30%를 걸러낸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0.7을 곱하는 순간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걸러내지 못한 한번 남은 양이 되겠죠. 남은 양. 무슨 말이 되니? 그러니까 A의 정의는 n번 시행했을 때 한마디로 그 남은 그 유해성 뭐 어찌고 저찌고 그런 거에 대한 남은 유해성에 대한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면 이제 A2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행했을 때 남는 유해성 무기 물질에 대한 양을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여기다 또 몇을 A1에다 몇을 곱해야 돼? 그렇지. 또 0.7을 곱해야 되는 거야. 그냥 한마디로 1000 곱하기 0.7의 제곱이 되겠죠. 규칙상 알겠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A6는 1000 곱하기 0.7에 얼마? 6제곱이 되는 거 확인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0.7의 6제곱은 0.118로 제공이기 때문에 A6은 118이 되겠네요. 118. 근데 알다시피 이 118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바로 남은 유해성의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제 문제를 다시 읽어봐. 걸러낸 거. 남은 게 아니라 걸러낸 걸 물어봤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채용 한마디로 천이라는 이제 그 물질이 있었는데 그거에서 이제 118을 빼주면 이제 걸러낸 게 아니라 남은 것을 빼주면 이제 걸러낸 게 나올 게 아닙니까? 걸러낸 게 바로 얼마 되겠다? 얼마야? 882가 되나? 882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